자, 소액 창업이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해서 제가 이게 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그 전에 끝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넘어가면 좀 빠르게 해가지고 적당히 마무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격으로 3시간 수업 듣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업 모델을 만들 때 여러분이 사업 모델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만든다고 보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사업가의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제가 여기서 근데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가야 돼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나가면 내 몸뚱아리 하나가 유일한 무기겠지만,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무기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면 싸움을 훨씬 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M16 총 하나 들고요, 제가 임진왜란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마 이순신 장군도 필요 없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무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무기가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이 무기가 뭐냐면 바로 자산입니다. 자산과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찾으라는 얘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왕창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돈은 왕창 있는 사람이 돈 안 들어가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내가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드린 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아이템을 탐색해봐야 이런 사업도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집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얘기했어요. 집닭은 뭐 프랜차이즈가 아니지만 집닭이라는 회사를 얘기했어요. 인테리어업과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특성은 단지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냐면, 완성된 인테리어 작품을 일반인들이 보게 만들어서 이 작품이 마음에 드니까 나는 이 회사에다 맡길래 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이 모델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어떤 모델로 응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모델이 없을 겁니다. 변호사와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매칭해 줄 때, 변호사들이 내가 다뤘던 소송을 일반인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글로 써서 소위 어떤 플랫폼에다 제공을 하면, 그 플랫폼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건이었다. 그럼 교통사고를 내서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그 컨텐츠를 찾아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는 어떻게 해가지고 소위 벌을 안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그 변호사를 만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알게 되면 이 모델을 자기와 관련된 뭔가 또 다른 모델로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 많은 사업 아이템을 접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여러분이 탐색해보고 체험해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분석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라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템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은 그거를 응용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접해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은 실제로 많은 내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불편한 걸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아쉬운 게 있는데 내가 음식점에 가면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가 음식점을 만들 때는 그 아쉬움이 없게 할 거야. 그죠? 예를 들면 나는 날마다 내 직원들이 나 모르게 돈을
소위 빼먹는 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아쉬웠어요.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다음에 음식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돈을 안 만지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한 사람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소위 말해서 직원들이 돈에 손을 안 대도 되니까, 예를 들면 그 음식점 사장님이 음식점을 비워도 적어도 직원들을 의심할 일은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쉬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솔루션, 뭔가 그 아쉬움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 뭐든지 해결책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가맹본부들의 가맹점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솔루션은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이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았던 세무사나 회계사는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더라,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더라, 세금은 잘 알지만, 회계는 잘 알지만, 전문가들이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이건 잘 못하더라, 이건 어려워하더라, 이건 힘들어하더라, 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나한테 돈을 내겠지. 이 사업이 20년 동안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상적인 생각을 그려봐라. 자꾸 이상적인 생각을 그리면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솔루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를 했던 사례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 수수료를, 중개 수수료를 100% 영업사원에게 주는 그런 회사가 가능할 거냐. 부동산 중개회사 중에 수수료를 100% 영업사원에게 줘버리는 회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회사잖아요. 그죠? 이상한 회사죠. 그야말로 이상한 회사죠. 그런 회사는. 근데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리맥스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사업계획이라는 걸 써놨는데요. 사업계획. 여러분 사업계획을요 되게 아주 엉성하게 써먹는 경향이 있어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은 그냥 사업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보는, 또는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 투자회사에다가 막 제출해야 되는, 돈 빌려주는 회사에다 제출해야 되는, 이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써먹어요. 근데 사업계획서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의 주는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내일 바로 이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업계획이에요.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업계획인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온다고. 그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떠오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얼마 동안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요, 오랫동안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1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으면 안 되지만, 적어도 오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 달 동안 만들잖아요. 한 달 동안 그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동안에 무한히 많은 아이디어가 새롭게 추가가 될 것이다. 그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단지 누구한테 제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용도로 써먹지 말자. 사업계획서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업의 프로세스다. 사업을 준비하는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법, 알면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법을 알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저한테? 제가 오늘 그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거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법? 제가 오늘 그걸 공짜로 풀겠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법,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짧게 압축해서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이 실천을 실제로 해보면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는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 사람의 뇌의 특성을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뇌과학자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신경외과 의사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뭘 아냐면 심리학을 조금 배웠으니까, 아주 조금 배웠으니까 사람의 뇌는요,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뇌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뇌는 특성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망치로, 쇠망치로 치면 무릎 깨지니까요. 나무 망치 같은 걸로, 플라스틱 망치로 여러분 무릎을 툭 치면 무릎이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공이 날라와요. 유튜브에서 공이 날라오는데 그 유튜브에서 날라오는지 아는데 사람이 그걸 보고 눈을 감아요. 분명히 그 날라오는 공이 내 눈에 맞지 않아요. 100%. 근데 눈을 감아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라고요. 이처럼 이게 무조건 반사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무조건 반사예요. 사람의 뇌는 무조건 반사에 가까워요. 무조건 반사예요. 그래서 뭔가 자극을 받으면 뇌는 반응을 한다. 그래서 뇌가 반응한다는 얘기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뇌가 반응하는 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조절은 못해요. 뇌가 어떤 아이디어를 줄지 몰라요. 하지만 자극을 받으면 뇌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뇌를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를 자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뇌를 자극해야 돼요. 여러분 뇌를 자극하면 여러분 뇌는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거고 운이 나쁘면 그렇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요. 이제 내 뇌를 자극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내 뇌를 자극하는 방법 뭐가 필요할까요? 긴 침이 필요해요. 맞나요? 이 정도 되면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죠? 긴 침으로 뇌를 잘 찌르면 안 아프게 그러면 뇌를 자극하겠죠. 이렇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는 이렇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토론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가고 안 가본 데 가고 안 만나본 사람을 만나고 안 본 영화를 보고 이런 행위가 뇌를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강의를 기억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 뇌가 반응을 해요. 야, 쟤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쟤 헛소리하고 있네. 저 말은 들을 만한 것 같아. 저 말은 공감이 좀 되는데 하면서 제가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뇌는 자극을 해요. 그러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오늘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가요. 이게 사람의 뇌를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뇌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사람을 만나고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더라도 날마다 간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본 데를 가고 안 가본 국가를 가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뇌가 자극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크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소위 크레이터가 뭐냐면 백두산 천지 같은 거예요. 소위 화산이 만들어내는 호수를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소위 백두산보다 높은 곳에 그런 호수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거기까지 등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차로 갑니다. 그 호수 바로 옆에다가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대놓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차를 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간에 맞춰서 갔냐면 해가 뜰 시간에 맞춰서 새벽에 출발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위 일출을 보는 겁니다. 소위 백두산 천지에서 일출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그러면요. 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옵니다. 감동스럽고요. 눈물도 나고요.
감격을 하게 되면서 제 뇌가 얼마나 활발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감동이거든요. 그 산에 우리밖에 없다. 이 큰 산에 우리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자극이라고요. 여러분 뇌를 자극하면 여러분 뇌는 여러분에게 반응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선물합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회사,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회사의 CEO가 저한테 소위 고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민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들 중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가맹점을 몇백 개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식재료 수입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물류 수입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물류 수입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예를 들면 가맹점이 예를 300개 되면 우리 매출이 보통 얼마쯤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매출액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식재료 물류 수입이 너무 안 돼서 고민스럽다 이거예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 없네요. 사장님 좋은 아이디어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새로운 브랜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봤자 그 브랜드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지금 브랜드가 가맹점이 한 300개 되지 않습니까? 300개의 가맹점을 이용해라.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다. 그래서 당신 그 300개의 가맹점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그 가맹점에서 팔리는 음식들이 본사에서 사올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당신 고민이라면 신메뉴를 만들어라. 신메뉴를 만들어서 신메뉴를 만들 때는 그 메뉴를 본사에서 가져갈 게 많은 메뉴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메뉴를 하나씩 늘리는데 그 메뉴를 그냥 메뉴만 만들면 안 돼요. 어떤 메뉴를 만들어야 되냐면 히트 메뉴를 만들어내야 돼요. 히트 메뉴를.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 메뉴를 만들어내서 가맹점 매출액의 예를 들면 매출액의 30% 40%를 차지하는 신메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메뉴가 본사에서 소위 말해서 식재료를 많이 사가야 되는 메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가맹점이 300개가 있으니까 그 메뉴가 히트 메뉴가 300개의 매장에서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있다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해서 자꾸 신메뉴를 만들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결국 그 회사 CEO가 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요. 새로운 브랜드를 2번이나 만들었는데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때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메뉴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근데 아이디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해볼 걸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대표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고민해 보셨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고민해 보셨어요? 직원들하고 한 일주일 동안 피 터지게 토론해 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뉴를 만들어야 지금의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한 일주일 동안 직원들하고 피 터지게 논쟁해 보셨어요? 그거 안 해보고 아이디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뇌를 쥐어짠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뇌를 쥐어짜는 겁니다. 가만히 뇌를 내버려 두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뭐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요? 아니 뉴턴이 입을 벌리고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과가 먹고 싶으면 따먹으면 되지.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를 가만히 놔두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뇌를 쥐어짜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뇌를 어떻게든 자극을 해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토론을 하면요. 뇌가 녹초가 될 때까지 아이디어를 품어내게 돼 있어요. 그걸 뇌를 쥐어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신메뉴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수 있고요. 새로운 브랜드 2번 만든다고 하면서 수억을 까먹는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이디어를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뇌를 쥐어짜십시오. 이 뇌를 쥐어짜는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여러 사람이 함께 회의를 할 때 나는 회의할 때는 회의 기법이죠. 브레인스토밍은 소위 말해서 사람의 뇌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얻으십시오.